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메나텍 사업가 문남진입니다. 네, 예, 중요한 강의인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거면은 견디기가 쉬운데 만성질환으로 가면은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죽겠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약한 거라도 통증이 계속되면 또는 어떤 나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증상이 계속되면 굉장히 짜증나고 힘이 없다 나중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오래 아픈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면 그게 살아가는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 편찮으신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힘들어지고 생활 패턴이 깨어지고, 그래서 아프다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럼 있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나왔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환을 구분해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게 역도하는 장모 선수, 마라톤 하는 이모 선수 이런 분들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으나 살아가야 되니까 활동을 하시지만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그다음에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를 물론 많이 써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많이 쓴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가 오늘 이제 그 문제도 좀 짚어볼 것이고 또 그 해결 방법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이런 질병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린 간호사일 때만 해도 장티푸스라는 질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깨끗해지고 하니까 대부분이 그런 걸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없어졌는가 하면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없어지는가 했는데 계속 지금 더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런 걸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감염성 질환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늘 많이 접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는 고혈압, 당뇨는 그냥 장식품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 그거 있으면서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쭤보면은 당뇨, 고혈압은 기본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병원체 없이 내 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만성질환이거든요. 왜? 만성으로 가니까요. 기간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참 지나면 나는 뭔가를 느끼지만 병원에 가면 아직 특별한 거 없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미 내 몸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잘 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감염성 질환은 요즘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바이러스 감염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감기, 그 다음에 이제 감기가 조금 더 독하게 돼가지고 독감, 다 같은 바이러스 맥락인데 지금 이것이 요즘 이제 독감이 또 많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모르고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남한테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 못하니까는 그냥 독감인가 봐 이렇게 했는데 검사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독감은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인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도 이제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좌우지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시간이라는 이 주철현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 책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결국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보고 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위험한 줄은 알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실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고, 이는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백신을 맞았는데도 계속 걸리고 안 맞았는데도 안 걸린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이걸 맞으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러니까 그래도 맞으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맞으라고 얘기해. 이걸 맞으면 확실히 방어가 된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게 바이러스, 코로나19가 걸리는 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위중증, 위중하게 증상이 나타난 절반이 2차 접종이 완료자였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도예요. 22년도에 이렇게 맞았는데도 절반 이상이 걸렸더라. 그래서 이 통계에 보면 이렇게 위중증 환자 2,590명 중에서 이때는 이제 생명이 굉장히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2,590명 중에서 접종자, 백신 접종자가 1,440명, 거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맞아야 되나, 또 맞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백신 때문에 그냥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갈피를 못 잡으면서 제약에서는 또는 의학에서는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코로나만 해도 힘들고 독감만 해도 따로 힘드는데, 지금은 또 지금도 아닙니다. 2022년도인데 독감이 시작되면서 코로나하고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로 같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중국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뉴스를 안 해서 그렇지 중국에는요, 홍수가 엄청나게 난 데가 있고 가뭄이 너무 든 지방이, 워낙 지방이 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또 코로나가 너무너무 많이 걸려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죽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좀 벗어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특히 중국에.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있는데, 그래서 막 물러가라, 물러간다고, 코로나가 물러갈지 모르겠으나 이제 지도자 물러가라고 막 데모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갈피를 못 잡지만은 매년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매년 다시 접종을 하라. 접종이 해결 방법은 아닌데도 접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메인 플로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실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나 감기 걸렸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그것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염 경로가, 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비말 감염, 공기 감염, 접촉 감염,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침을 해가지고 바로 튀어서, 또는 기침을 했는 것이 어디 묻어있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내가 마셔서, 아니면 내가 오염된 사람이 만졌던 물건을 만져서 이렇게 감염되는 경로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인데, 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어이없게도 단순한 거, 이게 방어되지도 않지만 방어하라고 내놓는 대책이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우리 할 일이 손 자주 씻고, 기침할 때는 휴지를 얼굴에 대서 하고, 손은 얼굴을, 코 주변을 만지지 말라, 얼굴 만지지 말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이러스는 종횡무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숨쉬는 것이 전 세계에 있듯이, 내 주변에 있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물체의 표면 올록볼록한 것, 아니면은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1일에서 20일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가 바이러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수년간도 생존을 한대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는 더 길게 생존을 한답니다. 생존을 하면서 얘들이 자꾸 이제 지도 살아남으려고 변이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어하기에는 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걸리는 것도 운명이고 안 걸리는 것도 운명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독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를 한번 보면, 살아있는 물체는요 전부 다 섬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이러스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저에게도 있고 지금 기관지에도 있고 내 몸에도 있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얘보다 이 바이러스보다도 내 몸이 세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도 이제 선모가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를 똑똑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가 휴전선에 국군이 많이 서 있으면 무장공부 못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100m마다 한 명씩 있으면 뭐 넘어오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거나 제 기능 못하는 거죠. 얘가 와서 두드릴 때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잡아줘요. 그러면 얘가 이 뚫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균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안에 있는 영양을 지가 다 먹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세력을 불려가지고 다시 뚫고 나오는데 이때는 또 이 효소가 이 바이러스에 있는 효소가 여기 선모를 똑똑똑똑 잘라버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감염됐다, 통증이 온다, 열이 난다, 이제 감염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는 많이 있어요.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얘보다 세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것뿐이죠. 감염성 질환은 그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비감염성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질병으로 가는 경우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은 점점 이 건수가 건수도 늘어나고 수도 늘어나고 종류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면은 내 몸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사가 제대로 내가 먹고 쓰고 버리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성복합질환이라고 하고 난치성 질병이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질병이 시작되고 있지만 현대의학에서 아직까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질병 전 단계 그러니까 이미 내 몸에서는 병이 시작되고 있지만 병원을 가면 자꾸 아프다 그러면 뭐 진통제 주고 그 다음에 해열제 주고 그래도 문제 있다면은 그래 뭐 당신은 정신과에 좀 가봐라 이래가지고 막 싸웁니다 환자하고 내가 뭐 좀 미쳤다 말이냐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아프다고 의사는 뭐 아무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뭐 병을 점쟁이처럼 짚어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쉬어도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주말 돼가지고 뭐 그냥 땅바닥에 달라붙어 있어도 월요일 되면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 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이제 올 관련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사망 원인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많이 늘었대요. 1983년 이래로 최대로 많이 사망했다는데 그 중에 3대 4인 사망 원인이 암, 심장질환, 폐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인데 이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여기에서 5번 고의적 자해 말고는 전부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병들은요 금방 죽는 병이 잘 없어요. 뭐 어쩌다가 금방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있는 돈 다 쓰고 그렇게 이제 사망하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암으로 사망하는 이 순위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위암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대장암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폐암이 이유를 모르는데 이제 의학자들이나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나 뭐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암의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은 전부 다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이런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원인을. 그러니까 해결 방법도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10대 질환 중에 다 5번째만 빼고는 전부 다 만성질환으로 시작된 건데 제가 특이하다는 것이 이겁니다. 지역 간 또는 연령별 이렇게 보면은 암이 부산이 암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부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어떤 분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질이 너무 욱해가지고. 그러니까 찔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유, 찔린다. 이 두 가지는 스트레스가 제일 강력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욱 잘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성질을 좀 주저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저도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일 적은 세종시, 우리 세종시로 다 이사 갈까 겁나네요. 자살도 세종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암으로 죽는 것도 세종이 제일 낮습니다. 이 안 좋은 것이 부산이. 저는 생각에 제가 대구 살다 부산에 왔기 때문에 해운대를 바라보면 이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해서 너무 좋아 이러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너무너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이 부산 사람들이 이런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조금 명예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감염성 질환, 즉 만성질환의 근원이, 그래서 좀 전에 이유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로 연구된 바로는 활성산소라고 얘기합니다. 활성산소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다 좋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산소는 산소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성질적 이런 이유 때문에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의학계에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활성산소이고 그것이 모든 질병의 90%를 관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온 산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는 뭐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해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네요. 자, 다시 보면 내부 독소 중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온 모든 세포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공장이 돌아가면 연기가 나오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우리 몸이 기능을 하고 나면 내 세포는 거대한, 아주 눈에 안 보이지만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양을 주고 산소를 주고 물을 주면은 그것들이 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내고 내 몸을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찌꺼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찌꺼기가 생기면 그 찌꺼기를 잘 내보내고, 우리 세포가 똑똑해가지고 잘 내보내고 받아들일 건 잘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적당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적, 물리적, 성질적 이랬을 때 생기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이것들이 내 몸에서 또 너무 많다는 얘기는 내 몸이 건강하면요 성질을 확 냈어도 금방 또 우리가 왜 달리기를 막 죽으라고 해서도 좀 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만들기만 해놓고 내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에서 독소로서 작동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활성산소가 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DNA를 공격해 가지고 암을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피로나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온다. 특히나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내 몸에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얘들에 가가지고 산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질병, 뇌출혈이나 협심증이나 이런 질병, 그 다음에 당을 산화시켜가지고 당뇨합병증이나 아토피, 그 다음에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피부 노화나 백내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성질환이 이 전부 다죠. 이런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그런 기능을 하더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해결책은 있느냐? 우리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을 우리 몸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내 몸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몸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해결을 못하다 보니 외부에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 밖에서 만들어져 있는 항산화 물질을 먹어주기라도 해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해결책이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거나 내 몸 안에서 만들면 얘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원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활성산소의 기능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미 생긴 것은 세포가 고장이 나고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해서 정상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생을 시켜준다든지, 이것이 항산화제의 주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럼 나는 뭐 항산화 능력이 얼마 될까? 피곤하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 전에보다 짜증이 많이, 우리 체크리스트 하죠.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내가 점수가 좀 높다 싶으면 이런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관련 있는 질병, 다 이런 만성질환이죠. 이런 활성산소가 계속 내 몸에 찌꺼기로 남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이런 질병들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항산화 능력이 얼마 될까? 나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줍니다. 검사를 해보면 현대의학에서는 검사 방법과 진단 방법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아까 미병 상태, 질병 전 단계에는 가면은 모르는데 병원에서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병이 더 진행되도록,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걸 해결 못하겠다, 더 진행되도록, 그래 확실한 진단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라. 결국은 병원에서는, 의학에서는 병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확실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말을 쉬고 나도 아침에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그러면 나는 이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검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중에 몇 가지만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만성질환 중에 지금 왜 제가 요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최근에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고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이 림프 부종이 오는 첫째 이유가 암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방암 환자들 수술하고 나면 팔이 부었다, 마사지 해야 된다, 뭐 병원에 가면 특별한 거 없이 많이 심하면 이뇨제를 준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팔을 수술하고 유방을 수술하면 팔이 붓는 거예요. 붕대를 메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또 이렇게 자궁 수술을 했다든지 해서 이런 쪽에 잘라냈을 때 밑에서 올라와서 동맥은 내려가지만 정맥은 다 체액을 걷어가지고 심장으로 와서 소변으로 내보낸다든지 땀으로 대변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부종이 오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 똑같은 사람, 같은 사람 다리인데 이제 이쪽에 수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렇게 부어 있는데 해결책은 있느냐? 삼성의료원에 가도 해결책은 없어요. 이제 제가 케어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여기에 정맥하고 임파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임파관에 있는 액체를, 림프액이죠, 그것을 정맥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심장으로 가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는데 정맥은 안 끊어졌느냐? 정맥도 다 끊어졌어요. 여기서 미세 정맥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도 왜 그걸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소용없다. 괜히 검사, 오만 검사다. 애가 돈 들고 고생하고 그럼 좀 좋아질란가 했는데 희망 고문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가서 했어요. 다리도, 이분은 이제 제가 케어하는 분 양쪽 다 이렇게 부었기 때문에 양쪽 다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몇 달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뚝뚝 붓고 서울에 뭐 삼성의료원에 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그 수술 별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리로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가다가 차가 통행하는데 공사하거나 막아놨으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이 식품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 우회도로는 없이 막기만 했거나 잘랐거나 하면 못 가고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밑에서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올라오지 못해. 그래서 양쪽 다리가 다 이렇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수술 필요 없다.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환자는 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또 서울에 가면 잘할 거라 싶어 갔는데 붕대만 감아라. 그럼 붕대 감는 게 뭐예요? 그냥 꾹 눌러놨다가 풀면은 그냥 금방 원이 치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클린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근데 그 물은 여기서 흐르다가 멈춰 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찌꺼기,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은 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멈춰 있으니까 우리가 하수도 내려가다 막혀 있으면 썩잖아요. 몸 상태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폐혈증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 정신을 잃고 이랬는데
결국은 클린으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런 상태가 올 거다. 기분 나쁘겠지만은 제대로 들어라. 다시 그런 상태가 올 거다. 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먹어라 했는데 또 안 먹고 한 2년쯤 지나갔어요. 또 생겼어요.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저는 좀 어려운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합니다. 야, 차가 지나가다가 막히면은 전부 다 서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길이라도 만드는데 다른 길 만드는 것이 이거다. 우리 몸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혈관이 끊어지면 옆으로 혈관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스스로. 신경도 다시 살아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돈이 아까웠겠죠. 그래서 안 먹고 있더니 요즘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계속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출근하면서도 붕대를 감고. 그리고 이제 또 유방암 수술한 사람 또 팔.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하고 붕대 감고 있고 팔 높이 들으라 하고.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에 이 심영기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연세대학 나오신 분인데 LQ 리젠 치료라는 것을 개발해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세포들이 전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전기로서 자극을 해주면 활기를 돌게 하고 결국은 모세혈관의 순환이 좋아져서 결국은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부기가 빠진다라고 지금 최근에 만성 통증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을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내가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뭐 장비 같은 것도 특허를 받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하지정맥류도 이분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시작을 한 분이에요, 수술을. 그랬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낫게 한 병들이 많아요. 많아서 뭐 만병통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좀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고 좀 초기에 해가지고 완전히 치료한 뭐 편두통도 있고 뭐 구안화사도 있고 많아요, 책을 보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도 완전히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분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의사는 그냥 막 수술하고 돈 받고 막 끝인데, 물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근데 연구도 하고 기계도 발명하고 해가지고 하는 분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들으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2022년도에 나온 책인데 세포충전 건강부,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세포, 기 가지고 있는 세포에 전기를 주면, 전기 자극을 주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다시 이제 깨가지고 일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그 전 단계, 림프 슬러지, 림프 찌꺼기를 녹여서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부종을 감소시킨다. 림프 찌꺼기가 몸의 정체가 안 돼야 되는 게 더 맞잖아요. 더 이전 단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우리 몸에 흐르는, 액체가 흐르는 길이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동맥과 정맥과 림프관. 이 림프관에서는 이 조직들에 있는 찌꺼기도 다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도 많지만 이 찌꺼기들을 모아가지고 얘들은 정맥으로 보냅니다. 정맥으로 보내면 정맥이 심장으로 와서 그걸 다 찌꺼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액은 스톱되어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왜냐하면 그 슬러지, 찌꺼기, 내 몸이 일을 하고 난 찌꺼기를 주워 담아가지고 정맥으로 흘러보내면 정맥이 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림프 부종이라는 게 수술을 하면은 림프관도, 여기 보면 림프관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다 잘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크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있는데 얘들이 액체를 다 모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잘리고 정맥도 잘리고 동맥도 잘리고 하는 것을 다 뭐 불로 찢이든지 해가지고 출혈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놓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아가지고 얘들이 여기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쯤에 잘렸다 하면 여기 다 이제 고여가 짓는 거죠. 그래서 림프 부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쌓여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이제 폐혈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선생님이 그렇게 연구를 하셨지만 일단 생긴 걸 해결해 주려고 애쓴 거잖아요. 저렇게 정체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왜 부종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잘 흐르기 때문에, 잘 흐르고 잘 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 안 된 거는 저분이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시지만 이렇게 잘 흐르도록 해가지고 병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해결책이 있느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심장병이다, 당뇨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뭐 두세 가지 있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제는 한 가지 병이 생기면 한 가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은 모든 병을 불러요. 모든 병을 불러서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생기게 되는데, 대사증후군의 해결책은 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지만 제가 이것을 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한의학계에서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예방의학적 측면을 중시한다. 최근에 식품으로 쓰이는 한약재인 곰포 아시죠? 우리 잘 모르세요? 다시마 저기 두꺼운 거, 그거를 곰포라고 하거든요. 우리 곰포 하면, 다시마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죠? 엠브로토즈의 퓨코즈, 그죠? 미역 다시마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와, 이 사람들이 이제 아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포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탄성을 줄이는 물질의 이동을 막는 등, 탄력성을 없애는 물질을 이동을 막는 등 이런 질병들의 효능을 보였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은 장내 유산균층의 불균형 상태, 이러면 또 우리 생각나죠? 유산균, 그죠?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우리는 너무 이 의과대학을 안 댕겨도, 여러분들 여기 오는데 뭐 돈 냈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먹으라 했는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 먹지 말아야 돼. 아 그래, 니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냐면서, 이런 겉으로는 아 예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이러면서 절대로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아이고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사람 없거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뭐 만병통치약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먹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무서운 게 환자들의 질병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미 이제 해결 방법이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되신다고 할 때도 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 그래, 니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중에서도 이제 또 모든 병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비만을 물론 이 시술해가지고 지방 흡입도 하고 하지만 금방 다시 생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으나 그때 당장에 우선 일시적으로 만족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지방을 뽑다가 보면, 흡입하다 보면 지방 찌꺼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것이 심장이나 뇌나 가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수술 치료를 얘기하면은 바로 또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합병증으로. 세계 다이어트 시장의 규모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 최고래요, 이 시장이. 그래서 다이어트 시장은 꾸준히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어마어마하냐? 실패하기 때문이랍니다.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면 성공하는 방법이 있냐?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보면 식사 양을 많이 못 먹도록 위에 이렇게 쫄아붙여가지고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위를 아예 이렇게 좀 잘라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음식물 영양을 흡수하는 제한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정상 통로로 가지 못하고 그냥 와야 장으로 바로 음식이 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음식이 좌우지간 내 몸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라도 비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외국에는 정말 여러분들 왜 보면 막 300kg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말하기는 못하지. 그런 수술을 한 사람 중에서는 성공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위가 주먹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주먹.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먹습니까? 밥 먹고 나서 과일 먹고서 떡 있으면 떡 먹고 빵 먹고,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먹는 게 루틴 코스잖아요.
그 양을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위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린하고 나면 사람들이 왜 조금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위가 원래 정상적인 사이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위 하수됐던 것이 축 처지면, 그게 축 처졌는데 고여있던 음식물은 또 썩어요. 한 2시간 지나면 다 비워줘야 되는데 이게 축 처져 있으니 잘 안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클린을 하고 나면 위가 원래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위 세포의 수명이 4일에서 5일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클린을 하고 나면 전에보다 절반 먹었는데도 배가 너무 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 위 사이즈는 주먹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요.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규명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 세계 최초인 것 같습니다. 신경세포의 안테나, 즉 섬모의 길이가 이렇게 긴 것은요, 얘는 먹을 걸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먹어요. 우리가 배부르다, 배고프다 하는 호르몬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걔들이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안 먹고 정상적이고 행동이 빠릿빠릿한데, 얘는 섬모가 짧으니까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거는 그냥 있는 대로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보면 우리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퉁퉁한데도 계속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먹어요. 왜 그러냐면 걔들이 식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데 얘는 그것을 보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얘는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길가에 또 왜 그렇게 또 튀김이 맛있습니까? 길가에 튀김 쓰리바를 튕겨놔도 맛있다네요. 그러다 보니 정말 튀김이 맛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밝혀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난 시장인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염증을 조절하는 클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요요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일반적인 또 다이어트 보면 쭉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해져요. 전부 다 늙어요. 그러다가 먹고 나면 다시 부풀어가지고 풍선 부풀듯이 딱 부풀어지는데, 그런 요요 현상이 원인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이 지방이 독소를 끌어안고 있는데 지방만 빼주는 것이 아니라 물, 지방, 단백질을 다 빼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빠졌다가 수건 이렇게 물에 담가다 짜면은 짜듯이 그렇게 됐다가 좀 있으면 다시 그 독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부풀어 나는 거예요. 근데 독소가 뭔지를, 이게 독소인지 영양인지를 알면은 독소만 내보내면 괜찮은데, 첫째 아는 것이 문제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적으로 볼 때 건강한 거는 어떤 걸 건강하다 말하느냐? 이 우리 몸이 제일 기초가 세포인데, 세포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겠죠. 그래서 그 세포를 다시 한번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낸 것이, 이게 동물의 기본 세포인데, 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날리는 것이 섬모다. 이 섬모가 정상적인 세포에는 한 개에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사람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10,000개 이하랍니다. 참 누가 참 잘 헤아리기도 잘 헤아렸네요. 저 같으면 반도 못 헤아리고 못하겠다. 정말로 이게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포, 이 교과서에서는 섬모, 당사슬, 수용체, 리셉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것을 다시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고, 체인처럼 생겼고, 구슬처럼. 요것을 만드는 원료가 이것이다. 이 8가지의 탄수화물이다. 아까 제가 퓨코즈도 말씀을 드렸고, 이 8가지가 이것을 만드는 원료인데, 이게 신체 일부예요. 신체 일부인데 얘가 하는 일이 그럼 뭐냐를 봤더니 요렇게 각각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호르몬이 왔는지 적군이 왔는지, 즉 적군이 왔는지 아군이 왔는지를 알아차리고 인지를 해서, 아군은 받아들이고 적군은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 휴대폰처럼 신호를 보내면 면역세포가 옵니다. 그럼 얘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병이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우리 몸이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3, 4만 개 또는 10,000개인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하고 면역하고 통신하는 것을 이 섬모가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암세포, 요즘 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1등이 암이었잖아요. 아까 사망 원인이. 근데 암세포 당사슬이 변이된 것이 암세포인데, 얘가 하나가 생겼다 하더라도 얘들 주변에, 이게 밤송이같이 털이 많잖아요. 얘들이 또
똑똑하면 아 여기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NK세포 와라 하고 하면 되는데 얘들은 좀 반피같이 되고 얘들은 진짜로 뭐 문제같이 얘는 반만 어중간하고 얘는 막 확실하게 나쁜 놈이라면 얘들이 못 알아차리면 신호를 못 보내고 결국은 얘가 7년 10년 자라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이 촉이란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그건 이미 내 몸에서는 암이 생긴 거고 요만큼 보인다 뿐이지 내 몸의 면역은 전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전에는 원발성이냐 속발성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는 전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폐에서 생긴 것이 장으로 전이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전이가 됐든지 다시 생겼든지 그 문제는 이미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폐에 나타났고 나중에 장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암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가지고 붙으면 거기에서도 얘가 살아남는 것은 그 부분이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발성이냐 속발성이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대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또는 영양이 모자라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세포가 있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자라면 암세포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 한다면 이렇게 암세포가 있을 때 NK세포가 와서 이제 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 같으면 정말 무슨 일을 해서라도 또 제가 보니까 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돈이 있으시니까 막 어찌든지 낫게 해보겠다고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제가 80대 이상의 4분을 케어를 해봤는데 가족들이 막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자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를 드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진통제 한 번 안 맞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들도 저한테 고맙다 하시고 환자도 너무너무 편안해서 의사 선생님이 해지 놓으면 밤에 안 아팠냐고 왜 진통제 달라 소리를 안 하냐 차트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환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지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혈관 질환 혈관에도 역시 대사성 질환이 이렇게 선모가 많이 있으면 얘들이 다 이 문제점을 다 해결할 건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혈관 안에는 모든 혈액세포 적혈구, 백혈구, 응고시키지 않게 하는 섬유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영양도 많고 버려야 될 찌꺼기도 많고 혈관 안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자리에 가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얘들인 거예요. 얘들인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이 여기 혈관 벽에 달라붙고 혈관 벽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 이 혈관이 좁아지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침에 특히 할아버지들 보면 아침에 왜 이렇게 해소 기침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산모가 항상 이 바깥으로 가래를 내보내도록 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기능이 좋은 거예요. 내보내는 것이.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빗자루로 한 방향으로 쓸듯이 쓸어주기 때문에 걔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슬, 즉 산모가 당질 지수가 높은 이런 식사를 하면은 8시간 만에 초토화가 된다. 이렇게 많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들이 똑똑 부러진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똑똑 부러져가지고 암도 만들고 심장질환도 만드니까 내가 내 성질을 잘 조절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하죠. 이런 치료를 하는데 앞에서 림프 슬러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안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찌꺼기가 생기는 통로를 좀 뚫어줬단 말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찌꺼기들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에 생겼다가 저 혈관에 생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은 아까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병이 생기고 난 뒤에 자기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바꾸고 하면 좀 많이 좋아져서 그대로 자기 수명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7개월 만에 재발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스텐트를 넣었는데 정말 이거는 한 번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조심을 해야 되지만 조심을 뭐 살살 걸어다니면서 조심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다 해도. 그리고 이제 이 참고로 또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나 혈관 터졌나 봐 하면서 눈에 핏줄을 터진다 하는 사람들 있죠. 실핏줄. 그런 것들도 혈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혈관은요, 수술실에 들어가지고 뜯어낼라 해도 정상 혈관은 잘 안 뜯어져요. 굉장히 질기. 여러분들 우리 여기 손가시 나가지고 하나 막 뜯으려면 질기잖아요. 질기다가 떨어지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긴 게 우리 살입니다. 근데 이렇게 혈관이 터진다는 것은 염증이 이제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리코 영양소 8가지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을 한다. 의사소통을 하고 항감염, 호르몬 조절,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생명현상의 열쇠가 이 글리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섬모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각 세포마다 다 이런 섬모가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원료가 이 생명의 내비게이션을 하는 원료가 글리코 영양소 앞에서 말씀드린 그 8가지 식품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몸 안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라 해서 살찌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내 몸의 구조를 만드는 탄수화물인데 그 엠브로토즈 라이프가 내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악성물질 배출하고요. 섬모를 만들어가지고 악성 배출 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방사능이나 이러한 것들을 콕 집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이것을 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식품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섬모가 안 만들어지고 섬모가 안 만들면 이런 일을 못하니까 생명현상의 열쇠라고 하는데 결국은 세포의 대화 기능, 인지 기능, 면역 기능, 소화 기능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숨쉬는 모든 사람, 모든 동물은 다 먹어야 되겠더라.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연구를 한 제임스 펄슨이라는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보고 팔으라 하면 15만 불, 1억 5천만 원을 받겠다. 왜? 생명이 열리질 않으니까 죽게 될 거야. 이게 없으면 죽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15만 불 받고 사서 드십니까? 내고 20만 원 비쌉니까?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왜? 식품에서 현대 식품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박사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연구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몸의 대사 질환이나 뭐 감염 질환이거나 비감염 질환이거나 간의 해결 방안은 최고의 만남이 이 클린이다. 이 8가지를 우리가 몸에 써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능이 독소를 차단하고요. 있는 독소는 중화시켜가지고 내보내고 이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몸의 대사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시킨다. 우리가 난 뭐 평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나는 집에서 키워가지고 뭐 야채도 내가 키워서 먹고 베리도 많이 먹고 또 뭐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드셔도 내 몸 안에서 그걸 100년 된 산삼을 먹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첫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 좋아요. 그런 걸 먹고 내가 맨날 집을 청소하니까 내가 보는 방은 깨끗해. 그런데 농장을 한번 옮겨보세요. 뒤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맨날 청소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좋은 이런 것들을 먹어도 얘가 내비게이션을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내 몸에 좀 좋은 것 같다 그냥 나가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농 뒤에 먼지까지 치우려면 클린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75만 명의 논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이 논문에 참여했습니다 하면서 의사들이 원래 식품 얘기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는 먹어도. 근데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면서 논문에 75만 명의 논문에 환자 신체의 자체 치유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질병에 이 논문 앞쪽에 보면 이 자료 앞쪽에 보면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이 ADHD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서
상기에 나열된 질환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질환에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질병은 모두 다른데 먹은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왜 똑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애들은 뭐 건강하고 어떤 애들은 아프듯이 똑같은 제품을 다른 질병에 먹였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75만 명의 논문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을 위한 제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린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해독이 되는 거고요.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인체는요, 전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 병원에 가면 왜 발바닥이 아프다 하면 발바닥만 검사를 하고, 다리가 아프다 하면 다리, 손이 아프다면 손만 보잖아요. 이 책에서 이 선생님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다 안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 손등이 아파 죽겠는데 아무데도 치료를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전기로서 쭉쭉 통과시키다 보면 원인이 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몸은 다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하더라도 전체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린을 할 때 비싸다라고 말을 하지만 먹어보면 비싼 게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지금 요거만 없어지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드시다가. 근데 나 이것도 좋아졌네 저것도 좋아졌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병원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하려면 택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비싼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클린이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어이구 내 이게 효과도 모르는데 뭐 몇 병만이나 먹으라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원 그룹의 컨텐츠인 TLP를 이용해서 좀 적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도입 부분에서.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팩이 있죠. 럭키박스. 요걸 가지고서 그분에게 좀 드시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클린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당장에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뭐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셔본 분이 정말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클린을 하셔도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분은 요런 것만 계속 꾸준히 드셔도, 우리 뭐 여기 사장님은 뭐 OSP만 계속 드셨는데 효과가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사업자를 많이 모으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제품은 하나하나가 알곡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에 또 트루헬스 하죠. 예, 이때 우리가 한번 많이 사가지고 앞으로 먹을 것도 사놓기도 하고, 또 주변 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다이어트를. 근데 제가 보니 날씬한 사람이 다이어트는 더 원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다이어트 할 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다 말씀하시면 날씬한 사람이 더 다이어트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날씬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같은 돈에 제품도 선물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런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간단한 샘플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수박 장사였대요. 뱃속에 수박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식품을 이제 주문해서 먹는데 이 자동 주문도 혜택을 주잖아요. 25만 원, 평균 25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25만 원 시작만 했는데도 44,500원짜리 첫 번에 선물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또 주변 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뭐 그냥 일반 회원이라 하지만 여기는 이제 소비만 하시는 분, 소비만 하시는 우대 고객님에도 3개월, 여기는 8만 원만, 한 달에 8만 원만 계속 자동 주문을 해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회사가 알면 알수록 좋은 회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때문에 너무너무 질병이 많이 생기니까 미국의 상원위원회에서 이제 맥거번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발표 내용은 뭐냐면 다 결론은 가장 이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이론은 알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좋은 음식을 먹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땅이 영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식품을 드셔야 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약이 우리 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약을 먹다가 약을 들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약은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아까 생명을 열리게 하는 선모를 만들어줄 때 이 선모가 내 몸 안에서 그런 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연의 식품에서 오는 거거든요. 식물에서. 그래서 병은 자연이 고치고 고친 값은 의사가 받는다는 격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고치지도 못하죠. 의사가 병은 자연이 고치고 값은 의사가 받는다 했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 2300여 년 전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도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고 몸 안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유명한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말씀하시질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먹어봐 하셔도 되고 저렇게 어렵게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저는 굉장히 쉽게 얘기한 거거든요. 정말은 많이 어려운 건데 어렵게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찬찬하게 저 안에서 어느 한 대목만 뽑아가지고 이렇단다 나 잘 모르겠어. 이게 한번 와서 들어봐. 네가 들어보고 판단이 있으면 먹어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나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